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천장은 높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비스듬히 바닥을 쓸었다. 아이들의 그림이 길게 늘어선 벽면을 따라 붙어 있었고 학부모들은 저마다 자녀의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속삭이며 걷고 있었다. 박민수는 손에 든 심사표를 꼭 쥐고 천천히 걸었다. 66. 그는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거부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허리는 예전만큼 곧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시큰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은 맑았다. 그림을 보는 눈만은 흐려지지 않았다. 미술학원을 운영한 지 30년. 그는 이제 학원장이라는 이름보다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했다.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왔다. 큰 성공도 큰 실패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고 그것이 그의 전부였다. 오늘 그는 지역 초등학생 미술대회의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았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었고 그는 늘 그렇듯 조용히 그림들을 보며 점수를 매기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민수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행사 관계자가 심사위원석을 안내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다른 지역 화가 2명이 앉아 있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오늘 그림들 수준이 괜찮던데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잘 그려요. 미술학원도 좋아지고. 민수는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피곤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버거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다. 심사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다. 민수는 천천히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저학년부, 고학년부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문마다 5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그림은 저마다 달랐다. 어떤 그림은 색이 화려했고 어떤 그림은 선이 거칠었다. 어떤 아이는 풍경을 그렸고 어떤 아이는 가족을 그렸다. 민수는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점수를 매기기 전에 먼저 그림을 느꼈다. 그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그는 믿었다. 아무리 선이 서툴러도 색이 어색해도 그림을 그린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는 좋은 점수를 주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민수는 고학년부의 한 그림 앞에 멈춰섰다. 제목은 없었다. 번호만 적혀 있었다. 47번. 그림은 단순했다. 창문 하나.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창턱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 그림 앞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색감이었다. 하늘의 파란색은 선명하지 않았다. 약간 흐릿했고 회색빛이 섞여 있었다. 그 색은 슬픔도 아니고 우울함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색이었다. 화분의 꽃은 빨갛지 않았다. 연분홍빛이었고 꽃잎 하나가 떨어지려는 순간을 그려놓았다. 떨어지는 꽃잎은 공중에 멈춰 있었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그림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상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움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지? 민수는 그림 옆에 붙은 이름표를 보았다. 김서연. 5학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 한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자기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아이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뒷모습은 작았고 머리는 단발이었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운동화 한쪽에 끈이 풀려 있었다. 민수는 그 아이를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그 서 있는 자세가, 고개를 약간 기울인 각도가 너무나 익숙했다. 민수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단순히 창문을 그린 게 아니었다. 이 아이는 기다림을 그렸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렸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 이 그림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거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답이 나오는 게 두려웠다. 민수는 심사표에 점수를 적었다. 만점. 그는 다른 그림들도 보았지만 마음은 계속 47번 그림으로 돌아갔다.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이 체육관 앞쪽으로 모여들었고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를 잡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수상자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고학년부 대상 47번 김서연 학생.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수는 손을 천천히 모았다. 그리고 아이가 무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서연. 아이는 작았다. 또래보다 왜소해 보였다. 머리는 단발이었고 앞머리가 눈을 가렸다. 아이는 상을 받으러 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처럼 보였다. 민수는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상장을 받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민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얼굴을 봐야 하는데. 하지만 왜? 왜 그는 그 아이의 얼굴이 궁금한 걸까?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체육관을 빠져나갔고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발이 멈췄다. 저기 저 멀리 김서연이라는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엄마인 듯한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여자는 젊었고 말수가 적어 보였다. 아이는 상장을 손에 들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참았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단 1초. 아이와 민수의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은 컸다. 그리고 맑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기엔 너무 깊은 무언가가.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눈, 그 눈빛. 그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아니, 착각이다. 착각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눈은 20해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눈과 똑같았다. 민수는 체육관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20해 전. 그때 그는 36이었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꿈을 이루기엔 너무 늦었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 민수는 그때 가난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화가가 되지 못했다. 전시회를 몇 번 열었지만 그림은 팔리지 않았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결국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다. 아내는 지쳐 있었다. 결혼 초기의 희망은 사라졌고 현실의 무게만 남았다. 월세는 밀렸고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가끔 한숨을 쉬었다. 딸의 이름은 지우였다. 박지우. 그때 딸은 5살이었다. 지우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또래보다 말이 늦었고 표현도 서툴렀다. 하지만 그림은 잘 그렸다. 민수가 학원에서 돌아오면 지우는 늘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아빠 이거 봐. 지우는 그림을 보여주며 웃었다. 민수는 딸을 안아들고 그림을 보았다. 우와, 우리 지우가 이렇게 잘 그렸어? 응. 아빠 그린 거야. 그림 속에는 막대기 같은 사람이 있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눈은 점 2개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주고 있지? 그는 늘 자책했다. 아이에게 좋은 옷 하나 사주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 하나 사주지 못하고 여행 한 번 데려가지 못했다. 아내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지우도 생각해야지. 이 아이는 지금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학원이 조금만 더 자리 잡으면. 언제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 나는 이미 몇 년을 기다렸어. 아내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못 견디겠어.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이혼 절차는 조용했다.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민수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우를 키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내는 지우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 지우 잘 키울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우를 마지막으로 본 날,
그날은 비가 왔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지우를 기다렸다. 아내가 지우를 데리고 나타났다. 지우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고 분홍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아빠. 지우는 민수를 보자 달려왔다. 민수는 지우를 안아들었다. 지우는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지우야. 민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는 지우 못 봐. 한동안. 왜? 아빠가 일이 많아서. 그리고 지우는 엄마랑 있어야 해. 지우는 민수를 보았다. 그 눈. 그 맑은 눈. 아빠 나중에 올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응. 나중에. 언제? 조금 있으면. 조금이 얼마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금방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 기다릴게. 그 말이 민수의 가슴에 박혔다. 버스가 왔다. 아내가 지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지우야. 지우는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민수를 보았다. 민수는 손을 흔들었다. 지우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버스는 떠났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다. 그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돈 벌면 안정되면 그때 지우를 찾아갈게. 그때는 떳떳하게 갈게.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민수는 몇 년 동안 연락을 시도했다. 아내에게 전화도 했고 편지도 보냈다.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지우가 안정됐어. 당신이 나타나면 또 흔들려. 아내는 그렇게 말했다. 민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우가 행복하길 바랐다. 자신이 없어도 아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하길 바랐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10년, 15년, 20년. 민수는 학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 재혼하지 않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용기가 없었다. 그는 늘 지우를 생각했다. 지우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지우는 행복할까? 지우는 아빠를 기억할까? 아니, 기억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민수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아이를 보았다. 김서연이라는 아이를. 그 아이의 눈빛을. 그 아이의 그림을. 민수는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다. 설마 그럴 리 없었다. 지우는 이름이 박지우다. 김서연이 아니다. 게다가 나이도 안 맞는다. 지우는 지금 25이다.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다. 그냥 닮은 거야. 착각이야.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다. 그는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하지만 차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학교 앞으로 갔다. 민수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아이를 따라간다는 것. 이유가 무엇이든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아침 일찍 김서연이 다니는 학교 앞으로 갔다. 행사 때 받은 자료에 아이의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고 인터넷으로 학교 위치를 찾았다. 학교는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민수는 차를 학교 근처 골목에 세웠다. 그리고 기다렸다. 등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김서연. 아이는 혼자 걷고 있었다. 배낭을 메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거나 떠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걸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아이를 보았다. 아이의 걸음걸이. 왼발을 약간 끌었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지우도 그랬다. 지우도 어릴 때 왼발을 약간 끌며 걸었다. 성장하면서 나아질 거라고 의사는 말했다. 우연이야.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왔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학교 담장 근처로 갔다. 담장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다.
김서연은 운동장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만 서연은 혼자였다. 아이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작은 노트에.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우도 그랬다. 지우도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그림 그리는 걸 더 좋아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멈춰야 해.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다. 방과 후 민수는 다시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들이 하나둘 나왔다. 그리고 김서연이 나왔다. 아이는 이번에도 혼자였다. 민수는 차를 천천히 움직이며 아이를 따라갔다. 아이는 걸었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민수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아이를 따라갔다. 아이는 주택가로 들어갔다.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골목 구석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한 집 앞에 멈춰 섰다. 낡은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문. 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수는 그 집을 보았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다. 이제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대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나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는 묶여 있었고 옷은 수수했다. 여자는 피곤해 보였다. 여자는 민수를 보았다. 민수는 당황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물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 저는 혹시 학원 관계자세요? 여자가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은 사실이었다. 그는 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학원 때문에 온 게 아니었다. 아, 그러시군요. 여자는 조금 경계를 풀었다. 서연이가 대상 받았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작게 웃었다. 서연이가 그림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학원은 보낼 형편이 안 돼서. 여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괜찮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는 학원 없이도 잘 자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여자는 다시 웃었다. 그럼 저는. 여자는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그는 다음 날도 그 집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민수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보고 싶었다. 그 아이의 일상을. 그 아이의 표정을.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어느 날 민수는 아이가 공원에 가는 걸 보았다. 아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계속 5318 그렸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연필을 쥔 손은 작았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 옆 벤치에 앉았다. 아이는 민수를 보지 않았다. 그저 그림에 집중했다. 민수는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슬쩍 보았다. 나무였다. 큰 나무 한 그루. 나무 아래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작았다. 아이였다. 다른 한 사람은 컸다. 어른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며 숨이 막혔다. 이 아이는 누굴 그리는 걸까? 아이는 그림을 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민수도 일어났다. 아이는 걷기 시작했고 민수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멈춰 섰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았다. 민수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민수를 보았다. 그 눈. 그 맑은 하지만 깊은 눈. 왜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가 물었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아저씨, 왜 계속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섭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이가 말했다. 민수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서. 나는 내가 내 딸과 닮아서. 나는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민수를 보았다. 아저씨 혹시 저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모른다. 그럼 왜요? 너의 그림이 좋아서.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 그림요? 응. 대회에서 본 그림. 정말 좋았어. 아이는 작게 웃었다.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가 사라질 때까지 보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다. 학원에도 나가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연락해서 쉬겠다고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그만해야 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아이가 있었다. 김서연. 그 아이의 눈. 그 아이의 그림. 그 아이의 모든 것.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수는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는 다시 그 집 앞으로 갔다. 밤이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골목을 비췄다. 민수는 집 앞에 섰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창문 너머를 보았다. 서연이 보였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낮에 본 그 여자. 서연의 엄마. 여자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민수는 들을 수 없었지만 여자의 표정은 따뜻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림을 그렸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이 아이는 행복하구나. 그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엄마가 있고 집이 있고 일상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일상에 자신은 없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또 오셨네요. 민수는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의 엄마가 서 있었다. 여자는 민수를 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저는 알아요. 여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계속 우리 집 주변에 계신 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해를 끼칠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서연이를 아세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그럼 왜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이가 제 딸과 닮아서요. 여자는 민수를 보았다. 딸이요? 네. 20해 전에 헤어진 딸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아이의 눈이 그림이 모든 게 제 딸과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여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야기 좀 해요. 여자는 대문을 열었다. 민수는 망설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았다. 거실은 좁았고 가구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벽에는 서연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앉으세요. 여자가 말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다. 여자는 차를 끓여왔다. 서연이는 자고 있어요. 여자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괜찮아요. 여자는 차를 건넸다. 저도 이해해요.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으니까. 민수는 여자를 보았다. 서연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입양했어요. 5년 전에. 여자는 차를 마셨다. 서연이는 고아였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친척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잃었거든요. 제 딸을.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으로. 7살 때.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그 후로 살 수가 없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서연이를 만났어요.
여자는 작게 웃었다.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 제 딸 생각이 났어요. 눈빛이 비슷했거든요. 조용하고 말이 없고 혼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입양을. 네. 처음엔 제 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서연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서연이는 서연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제 딸을 사랑했던 것처럼. 민수는 눈물이 났다. 아저씨도 그래요. 여자가 말했다. 서연이는 아저씨 딸이 아니에요. 그냥 닮았을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서연이를 보며 위로받는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안 돼요. 아시죠? 네. 죄송합니다. 대신 가끔 오세요. 여자가 말했다. 서연이는 아빠가 없어요. 아빠를 그리워해요.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알아요. 민수는 놀라서 여자를 보았다. 물론 아저씨가 아빠는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서연이 그림 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서연이는 기쁠 것 같아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하세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다. 이지은. 그게 여자의 이름이었다. 민수는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집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민수는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수는 매일 명함을 보았다. 연락해야 할까? 그는 고민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결심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였다. 저번에 뵀던. 아,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지은은 웃었다. 언제 시간 되세요?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서연이랑 공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 민수는 약속 장소로 갔다. 공원 입구. 이지은과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수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안녕. 민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작게 인사했다. 이분은 미술 선생님이셔. 서연이 그림 정말 좋아하신대. 이지은이 설명했다. 정말요? 서연이 물었다. 응. 대회에서 본 그림 정말 좋았어. 민수가 말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셋은 공원을 걸었다. 서연은 민수 옆에서 걸었다. 이지은은 조금 뒤에서 따라왔다. 서연아, 평소에 무슨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민수가 물었다. 창문이요. 창문? 네, 창문 그리는 게 좋아요. 왜?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창문은 밖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도 볼 수 있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창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창문을 보면 누군가 올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민수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도 누군가를 기다리는구나. 셋은 벤치에 앉았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그래. 서연은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그림이 있었다. 모두 창문 그림이었다. 어떤 창문은 크고 어떤 창문은 작았다. 어떤 창문은 열려 있고 어떤 창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모든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창문 밖에는 누군가가 있었다. 흐릿하게 멀리서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누구야? 민수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요. 느낌? 네. 언젠가 올 것 같은 느낌. 민수는 그 그림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부모를 그리워하는구나. 돌아가신 부모를. 아니면 자신을 버린 부모를. 민수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니야.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른일 뿐이야. 그날 이후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연을 만났다. 이지은의 허락 아래 그는 서연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서연은 조용히 민수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따라 그렸다. 민수는 서연을 보며 행복했다. 이 아이는 지우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아이를 보며 위로받았다. 내가 지우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이 아이에게 해주자.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어느 날 서연이 민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그림 대회 나가려고요. 그래? 어떤 대회? 전국 대회요. 엄마가 신청해 주셨어요. 민수는 웃었다. 잘했네. 열심히 준비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번엔 창문 말고 다른 거 그리고 싶어요. 뭘 그리고 싶은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사람이요. 사람? 네.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만난 사람이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다. 누굴 그릴 건데? 서연은 민수를 보았다. 선생님이요. 민수는 숨이 멎었다. 나? 네. 선생님 그리고 싶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수줍게 웃었다. 선생님은 저한테 처음으로 그림을 봐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민수는 눈물이 났다. 그래. 그려도 돼. 대회 날이 다가왔다. 민수는 서연의 그림을 보았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작은 아이였다.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든 남자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남자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배경은 공원이었다. 나무가 있었고 햇살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다. 이 아이는 나를 그렸구나. 내가 이 아이에게 이런 의미였구나. 대회 날. 민수는 서연과 이지은과 함께 대회장에 갔다. 서연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괜찮아. 내가 그린 그림은 정말 좋아. 민수가 말했다. 진짜요? 진짜야. 서연은 웃었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연은 금상을 받았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았다. 민수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괜찮아. 지우를 보낼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이 아이를 통해. 대회가 끝난 후 셋은 카페에 앉았다. 서연은 상장을 꼭 쥐고 있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축하해 서연아. 민수가 말했다. 감사해요 선생님. 이지은은 따뜻한 눈으로 두 사람을 보았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서연이가 잘한 거지. 민수는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서연이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도 딸 있으세요? 민수는 잠시 멈췄다. 이지은은 조용히 민수를 보았다. 응. 있어. 민수가 말했다. 어디 있어요? 멀리. 아주 멀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민수는 웃었다. 보고 싶지. 많이. 그럼 왜 안 만나요? 민수는 서연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제 다 컸거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나타나면 그 아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아요? 가족인데.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아.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함께 있어야만 가족인 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마음속에 있으면 가족이야.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면 가족이야.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그럼 선생님 딸도 선생님 생각해요? 아마도. 아니면 잊었을 수도 있고. 잊으면 어떡해요? 민수는 웃었다. 괜찮아. 그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서연은 민수를 보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선생님은 좋은 아빠예요. 민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서연아.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지우의 사진들이 있었다. 아기 때 사진, 돌사진, 5살 때 사진.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 지우가 버스에 타기 전 민수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지우는 웃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지우야. 그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거든. 부모라는 건 곁에 있어서 부모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서 부모라는 걸. 민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너는 지금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일 하면서. 그리고 가끔 아빠 생각할 거야. 아니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 아빠는 너를 놓아줄게. 민수는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책장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지은의 목소리였다. 저 민수입니다. 서연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응, 서연아. 선생님이 말이야.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못 볼 것 같아. 네? 선생님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바빠질 것이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그림 그려야 해. 알았지? 네. 그런데 선생님. 응? 선생님 딸 만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랑. 민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서연아. 생각해 볼게. 네. 그리고 선생님. 응? 선생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엄마 없었으면 선생님이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응. 안녕 서연아.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박지우. 수많은 결과가 나왔다. 민수는 하나하나 클릭했다. 그리고 찾았다. SNS 계정. 프로필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지우야. 사진 속의 여자는 25이었다. 머리는 길었고 얼굴은 밝았다.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다. 넌 이렇게 컸구나. 넌 이렇게 예뻐졌구나. 민수는 계정을 천천히 내려보았다. 지우는 대학을 졸업했다. 디자인을 전공했다.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진들이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그리고 한 사진에서 민수는 멈췄다. 지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진. 캠퍼스 앞에서. 민수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는구나. 계속 오후 331 민수는 메시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하지? 안녕 나는 내 아빠야. 20해 만이야. 보고 싶었어? 민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리고 창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봄이 왔다. 민수는 학원을 정리했다. 은퇴는 아니었다. 그저 규모를 줄였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사흘만 학원을 열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의 그림을 그렸다. 20해 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창문을 그렸다. 서연이 그렸던 그 창문을. 하지만 그의 창문은 달랐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창문 밖에는 햇살이 있었다. 민수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가끔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선생님,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 전시회 보러 갔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계속 그려. 좋은 경험이었겠다. 나도 보고 싶어. 그리고 어느 날 민수는 결심했다. 그는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나는 박민수야. 너의 아빠. 그리고 기다렸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민수는 괜찮았다. 아마 읽지 않았겠지. 아니면 읽고도 답하지 않았거나. 그래도 괜찮아.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어. 이제 지우의 선택이야.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어느 날 답장이 왔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이제 와서 연락하냐고. 하지만 며칠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졌어요. 아빠를.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울었다. 언제 시간 되세요? 민수는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괜찮아.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카페가 있어요. 좋아. 토요일.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늙은 얼굴이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다. 지우가 나를 알아볼까? 민수는 걱정했다. 하지만 가기로 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있었다. 민수는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민수는 숨이 멎었다. 지우였다. 25의 지우.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민수를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아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야. 지우는 민수 앞에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그저 서로를 보았다. 많이 늙으셨네요. 지우가 말했다. 민수는 웃었다. 그래. 많이 늙었지. 저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기억나. 넌 그대로야. 지우는 눈을 붉혔다. 거짓말. 저 많이 변했어요. 겉모습은 변했어도 눈은 그대로야. 민수가 말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나는 용기가 없었어. 용기요? 응. 내 앞에 설 용기가.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앞에 서겠어? 지우는 민수를 보았다. 하지만 오셨잖아요. 이제라도. 그래. 이제라도.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엄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 학교 다닌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다. 재혼하셨어요. 좋은 분 만나셨어요. 잘 됐다. 민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내 엄마는 행복해야 해. 지우는 민수를 보았다. 아빠는요? 재혼 안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왜요? 민수는 웃었다. 글쎄. 그냥 혼자가 편했나 봐.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물었다.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지우를 보았다. 매일 보고 싶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럼 왜 안 찾아오셨어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너를 찾아가면 내 삶이 흔들릴까 봐. 너는 새로운 가족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잖아. 내가 나타나면 그게 무너질까 봐. 지우는 울었다. 바보예요, 아빠? 응. 나는 바보야. 저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민수는 가슴이 무너졌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오랜만에 잡은 손. 작았던 손은 이제 커졌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아빠. 응? 가끔 만나요. 이제부터. 민수는 웃었다. 그래. 가끔 만나자. 그리고 아빠. 응? 사랑해요. 민수는 울었다. 나도 사랑해, 지우야. 평생 사랑했어. 해가 졌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민수는 지우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용서받았어. 내가 아니라 지우가 나를 용서해줬어.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놓쳤다고 생각한 것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 민수는 하늘을 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웃었다. 1년 후. 민수는 작은 개인전을 열었다. 주제는 창문. 그는 1년 동안 창문만 그렸다. 열린 창문, 닫힌 창문, 반쯤 열린 창문. 모든 창문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전시회 오프닝 날. 민수는 긴장했다. 사람들이 올까? 그의 그림을 좋아할까? 하지만 걱정과 달리 사람들이 왔다. 제자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아빠, 지우가 왔다. 그리고 지우 옆에는 서연과 이지은이 있었다. 선생님. 서연이 뛰어왔다. 민수는 웃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지우는 민수의 그림들을 보았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아빠 그림 좋지? 서연이 말했다. 지우는 서연을 보았다. 너는? 저는 김서연이에요. 선생님한테 그림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만나서 반가워. 지우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그림이 팔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민수는 한 그림 앞에 섰다. 제목은 기다림 끝에. 그림 속에는 창문이 있었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창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그 그림을 보며 웃었다. 아빠, 이 그림은 안 팔아요? 지우가 물었다. 응. 이건 안 팔아. 왜요? 이건 내 거야. 우리 거. 지우는 그림을 보며 웃었다. 그럼 우리 집에 걸어요. 너희 집? 네, 우리 집. 아빠도 가끔 오실 거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전시장에 남았다. 불을 끄고 조용히 그림들을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생은 길다. 때로는 너무 길어서 힘들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또 무언가를 얻는다. 민수는 딸을 잃었다. 20해 동안. 하지만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도 얻었다. 서연이라는 아이. 이지은이라는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 민수는 창문 밖을 보았다. 밤이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거리를 비췄고 별이 하늘을 수놓았다. 민수는 웃었다. 이제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행복해. 그리고 그는 집으로 걸어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우, 서연, 이지은. 그리고 예전의 자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민수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다. 이 이야기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사람을, 시간을, 용서를, 화해를.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는 옵니다. 민수는 20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부모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당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만의 창문이 열리기를. 따뜻한 햇살과 함께.